근데 이제 신풍제약이 삼상 이슈를 하루만 받고 끝났었던 이유는 네, 반갑습니다. 하복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풍제약의 삼상 이슈가 나온 이후로 지금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쭉 밀려주고 있는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장이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시장이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시장이 안 좋아도 바이오가 가면 좋은데, 그죠?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이라면. 근데 오늘 사실 시장의 코스피의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뭐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이버랑 카카오였고,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부정하고 싶지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밀리면서 코스닥을 밀었고, 그리고 이제 또 코스피에 속해 있는 바이오 대형주들도 그렇게 맥을 못 추리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일 뭐 내마녀의 날이다라고 해서 그게 선반영을 받았다라면 뭐 내일은 또 반등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 계속 나오는 이슈는 똑같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물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과거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새롭게 튀어올라오는 코로나 치료제들이 조금 시장을 좀 이끌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시화, 정부 선구매, 비공개 협의 중. 근데 뭐 어느 약인지는 다 알죠, 사람들이. 내년까지 치료제 38,000회분 예산에 배정한다. 치료제 예산 추가 편성 가능성 예비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머크사 18,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이 추진 중인데 10월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치료제 확보 경쟁이 예상되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스타트를 끄는 거는 사실 진단키트였죠, 코로나는. 그런 다음에 뭐 치료제, 백신이 사실 제일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서울시장 누구죠? 오세훈 씨가 진단키트 얘기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이 움직였다가 백신도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치료제, 이런 식으로 계속 큰 사이클이 코로나 섹터 안에서 돌고 있었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가장 좀 핫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화이자도 하고 있고 로슈사와도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제약사 제품을 분산 구매 포트폴리오를 뭐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백신이 미국이나 뭐 이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 지원이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신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 단위, 몇십조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뭐 3년에서 5년 걸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1년 안에 거의 끝내버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신풍제약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구매 이런 걸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뭐 K방역이다 하면서 뭐 거의 뭐 전 세계에서 방역 제일 잘한다, 뭐 확진자 제일 줄고 그런 약간의 그게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자마자,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은 갑자기, 물론 확진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뭔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가졌는데, 그게 뭐 때문이었다? 백신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백신도 분명히 백신의 확보를 빨리 못 해놨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 치료제도 분명 필요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백신과 같은 백신 확보를 못 했었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치료제라도 빨리 구매를 해놓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라고 생각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고. 너무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백신 나온다고 끝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전에도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좀 어느 순간부터, 어느 기간이 넘어갈 때부터 약간 좀 뒷공물이 따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치료제의 필요성을 작년에 알았더라면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잘 해줬을 텐데, 근데 실제로 이제 수혜를 받은 기업도 있죠, 지원을 받아서.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마스크를 벗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은 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사제였죠 결국. 주사제가 아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이유.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편리함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가고 굳이 안 돌아다녀도 되고,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뭐 누가 제일 앞섰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것도 뭡니까? 그리고 충분히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어쨌든 주가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상에 대한 이슈가 하루 반짝하고, 사실 삼상이란 이슈가요 다른 바이오 종목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삼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근데 이제 신풍제약이 삼상 이슈를 하루만 받고 끝났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신풍제약을 가지고 움직였던, 이제는 편하게 말할게요, 세력들이 삼상까지 안 봤을 거다. 이상 안에서 모든 걸 쇼부 보고 뭘 끝내던지, 아니면 우리 뭐 애초에 들어와 있었던 세력들, 이 주가를 움직였었던 세력들은 이상만 보고 이상의 재료까지만 그 기한을 보고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말씀도 꽤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풍제약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긴 싸움이 될 것이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사실 주식이 뭐 핫한 섹터다. 지금 당장 보시면 사실 홍준표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원전, 지금 제일 핫한 섹터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4등이 있는데, 각광받지 못하는 섹터면 더군다나 돈이 더 안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재료도 뭔가 다 노출됐고, 단순히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는 마지막 기대감 정도만 있는 종목이 얼마나 이 시장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굳이 제가 신풍제약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핫했던 인물, 막 대선 출마하겠다 라고 했던 인물,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엄청 강하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완전 그냥 주가 꼬라박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고 하루하루 테마가 바뀌고 일주일에 한 번씩 테마가 바뀌고, 이런 시장에서 더군다나 지수 자체도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 부분, 굉장히 이제 약간 진짜 똥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를 꺾어버린 거는 팩트죠. 지금 21선 밑으로 다시 기어 내려갔으니까. 실제로 이 상승, 이 변동성에서, 이 정도, 한 달 정도의 변동성에서 제가 계속 그냥 똑같은 말만 드렸었던 매물 소화를 못하고 있다 지금. 이건 뭐 떨어지는 악성 물량들을 소화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밑구간에서 노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하고 있는 정도다. 만약에 주가가 위로 가기 위해서 매물 소화가 필수적인데, 당장 60일선, 그러니까 즉 3개월치의 물량조차 소화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안 보이니 물량 소화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 그게 잘 안 됐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방 추세를 좀 더 압력을 더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당장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는요,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빠진 부분 진짜 악재 나와가지고 오늘 상한가 가지고 지금 시간에 하한가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던데, 이런 진짜 개별적인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저는 8월의 하락은 종목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8월부터 이어진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칙이 있다면 원칙대로,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실 때 포인트를 두고, 그런 모멘텀의 훼손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모멘텀 훼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시장 오늘 자체가 이렇게 밀렸다고 하니
개별 종목은 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또 내일 하락에 대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선반영을 해줬다라는 거면 뭐 내일 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어차피 시장은 또 열리고 내일 또 먹거리는 또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축 처지고 그러실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최근에 단기 매매를 이제 저희 한 대표님께서 담당을 해주고 계신데 미친 페이스죠. 오늘만 해도 5종목, 어제만 해도 7종목 수익 청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신풍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셔라. 근데 뭐 혼자 난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영상 보실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특히나 신풍제약에서 말씀드리는 건, 진짜 그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허브경제TV라는 선택지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허브경제TV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원님들이 기분 좋아서 보내주시는 수익 인증도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8월 이벤트는 없거든요. 8월 이벤트는 없으니까 또 모르죠. 저희 관리팀장님도 기분 좋아가지고 또 이벤트 해주실지.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금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또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진짜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여기저기 리딩 해주는 그런 리딩 회사로만 끝날 생각은 없어요. 그러려면 회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근데 저희는 실제로 자문사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운용사까지 가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괜히 뭐 다른 회사랑 비교하시면 굉장히 좀 섭섭하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상담 문의는 1644-1873으로 주시거나요, 아니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해주시면 상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